갤러리 같기도 하고 카페 같기도 하고 가정집 맞나요? 단연 비주얼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대학교 때. 유행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도 아, 우리 집은 이런 집이구나. 미대 출신 남편이 디자인 감각을 발휘해 지은 집이라는데요. 서로 생각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달라서 저는 좀 올드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빨간색 벽돌에 우유깍지 거기에 굴뚝이 있는 집. 이야,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이 집은 건축가가 지은 집인가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이어서 건축가님이 주신 설계도면 가지고 직접 만들어봤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만 믿는 공대 출신 남편이 지은 집. 집 짓기도 분석과 통계로 접근했다는데 저는 이렇게 숫자로 된 걸 볼 때 쾌감을 느낍니다. 같이 자던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공대 남편 대 미대 남편의 극과 극 집 짓기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남 나주의 빛가람 혁신도시에 왔습니다. 아주 눈에 띄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오늘은 어떤 실수가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도시가 형성된 곳이라 새로운 건물이 많긴 한데 이 집을 어디서 찾지? 여긴가요? 딱 이 집이네. 여기는 카페인데요? 제가 잘못 찾아온 거 아닐까요? 네, 잘못 오셨습니다. 아이고. 매의 눈으로 다 같이 찾아보자고요. 보인다. 역시 소장님도 바로 찾으셨구나. 오늘 건축 탐구와 집을 찾은 것 같습니다. 미션 완료. 이런 걸 영롱 쌓기라고 하죠.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좁은 틈이 있어가지고 그런 틈을 통해서 안쪽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게 정리가 잘 된 느낌이고, 그리고 근처를 돌아다녔을 때 단연 비주얼 담당을 할 수 있는 이 마을의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박공지붕들 사이에 한눈에 확 띄는 하얀 집. 소장님 표현대로 비주얼 담당 맞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장님. 거기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출입구는 어디래요? 근데 제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돌아오시면은 저희 입구가 있습니다. 담장 안도 담장 바깥도 동선이 참 재밌는 집이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서민음 소장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야, 이게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미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우 소장님 너무 좋아하신다. 단연 이 집이 눈에 확 띄었어요. 이 주택단지 여기에 비주얼 담당을 하는 집이 아닐까. 사실 제가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대학교 때. 그래가지고 뭔가 나중에 집을 짓는다면 조금 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싶다. 여기도 분명히 뭐 두 분이 이렇게 케미가 잘 맞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이거는 오로지 저희 남편이 만들어낸 디자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집의 디자인을 끝까지 지켜낸 미대 출신 남편 백종준입니다. 그런 미대 출신 남편의 취향에 적응하고 있는 박반야입니다. 같이 상의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서로 생각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달라서 저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안전, 그다음에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집안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는 좀 올드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박공지붕에, 그래서 비가 이렇게 내렸을 때 그 이제 처마 밑으로 이제 물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앞에 툇마루가 있고, 고추 같은 것도 좀 말릴 수 있고, 정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아궁이 같은 거 있어서 약간 고구마 같은 것도 좀 거먹고, 약간 이런 한옥 같은 스타일을 약간 조금 더 추구하는 편이에요. 아내 취향은 눈 씻고 봐도 없는 집. 전부 남편이 디자인하는 건가요? 단독주택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구조 같은 걸 잘 모르니 적어도 이 동네에 있는 집들을 한 번씩 다 보고 마침 이제 어떤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겉멋을 부린다기보다는 어떤 이런 구조, 그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이 받는 느낌이라든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설계를 했겠구나. 아, 아까 그 카페로구나. 내 스타일이다 싶어서 설계한 건축가를 수소문했대요. 그 설계사님이 지은 모든 건물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갔다 왔어요. 같이. 심지어 거기 가서 거기에 계신 사장님들이랑도 얘기를 막 하고, 그 설계사님이랑 일하실 때 어떠셨었어요? 어떤 부분이 부딪히셨어요? 저희가 그걸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했죠. 왜 굳이 저렇게까지 였는데 그 정도의 사전조사와 발품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 디자인에 살고 디자인에 죽는 미대 출신 남편이 지은 집 기대됩니다. Are we going somewhere? Is it going right? Could be out of sight, or could be by design. Forgetting to surrender, living to remember, right? 거실은 그야말로 올 화이트. 모던한 갤러리 같네요. It's cold and hunger, but that's what makes us strong. 와, 이렇게 보면 북카페 분위기도 나고, Until we make it, still we hold. 주방은 왠지 스테이크만 썰어야 할 것 같고 말이죠. 이 백색의 거실. 와, 이건 분명히 아내 건축주님 취향이셨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하얀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나무 칼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하얀색 집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처음에 흰색 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왜 흰색이죠? 라고 여쭤봤어요. 흰색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빛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런 빛들을 가장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미술대학에 입시를 하려고 하면 석고상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석고로 만드는 이유가 그 어떤 메스감이라든지 빛과 그림자를 가장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흰색이면은 집에서 다양한 빛의 변화를 정말 잘 느낄 수 있겠구나. 아, 정말로 빛의 움직임이 흰색 배경에서 또 다른 디자인 요소가 돼주네요. 사실 주말에 저를 엄청 많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었어요. 남편이 봤을 때 제 디자인의 약간 이제 안목이 본인의 그걸 못 미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I kept wishing I 제품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종준 씨. 주로 일상용품을 일상적이지 않은 디자인으로 작업해왔답니다. have never learned from a man I've yet. 들어와서 결국 거실에서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결국 이 책장인 것 같은데, 설계 도면을 처음 봤었을 때 가장 놀랬던 게 이 책장이었었어요. 약간 거실에서 이 책장이 저를 약간 누를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어서 책장 높이를 제 키 정도 높이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설득을 해서 한 칸을 줄인 거예요. 한 칸 한 칸에 뭔가 이렇게 덮개가 쓰여져 있는 칸도 있고, 그러고 보니 뭔가 번들번들 투명한 걸로 덮어놨네. 네, 아, 요게 바로 이렇게, 이제 제가 납품한 네, 덮개를 최종 만드셨구나. 결과물입니다. 네. 아니, 책장에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씌운 거예요? 처음에 이 책장을 보고 나서 집사람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에 먼지가 많이 쌓일 텐데 그러면 저거는 오빠가 닦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닦을게, 이대로 가자. 일단 아내를 안심시킨 뒤 묘안을 찾았죠. 청소 대신 덮개로 철통 방어를 하자.
그런데 유리는 위험할 것 같고 국리 끝에 페트필름으로 책장에 꼭 맞는 제작 틀을 만들어서 덮개를 대량 생산했답니다. 어릴 땐 전혀 안 그랬거든요. 어릴 땐 정말 닥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살면서 뭔가 조금씩 이렇게 좀 변하더라고요, 제가. 네. 특히 결혼하고 나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나 줄까? 풀어준 거 말고 그거 먼저 잠깐 주면은. 디자인을 사수했으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 정도 수고쯤은 뭐. 이거 어떤 거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먼지 안 들어갈 것 같지? 엄마도 좋아하겠지? 그래. 주방 가구의 디자인까지도 거실 가구랑 맞춤했군요. 무엇보다 주방 아일랜드가 참 근사하다. 어우, 쟤는 무슨 대리석 조각 작품 같기도 하고 말이죠. 주방의 컨셉에 대해서도 디자이너님께서 저희가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한 공간에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조금 더 오브제 그런 느낌이 나는 식으로 이렇게 조형 요소로서 집안에서 늘 질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바닥을 살짝 띄워 조형미를 살리고 하단 조명으로 분위기까지 더했죠. 우선은 여기 지금 다 떠 있어요. 저 왜 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가구는 바닥에 있어야지 왜 가구를 식탁도 아니고 왜 이게 판이 띄어져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건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집이 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공간의 재미도 없고 그다음 답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구나. 소개팅으로 만난 두 사람. 무용을 전공한 반야 씨에게 종준 씨는 첫눈에 반해 청혼했대요. 되게 마음에 들었고 미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때 뭐 소녀시대 뭐 누구랑 탤런트 누구랑도 되게 닮은 것 같고 뭐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미인이고 결혼 당연히 결혼해야지라고. 전 비혼주의자여서 근데 저는 저희 남편 첫인상이 그렇게 저한테 썩 좋은 첫인상은 아니었었어가지고 사귀지도 않는데 제가 이제 사랑니를 뺐다고 하는데 이제 집으로 아이스크림을 배달을 해줬어요. 사랑니 뺐으면 차가운 거 먹어서 이렇게 좀 진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라섹 수술을 했더니 또 당근 케이크를 이렇게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섬세함을 또 보고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섬세한 미대 오빠랑 초고속으로 결혼해 살던 중 몇 년 전 남편이 나주로 발령이 났답니다. 본의 아니게 지방으로 발령이 이제 나니까 저는 서울에 있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한 달 반, 2달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 이제 회식이 끝나고 굉장히 서럽게 울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혼자서 떨어져 있는 외딴 섬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유, 그래요. 기록이 힘들지. 서울내기 부부가 나주에 내려와 집을 짓게 된 사연이래요. 이런 직선의 동선 공간이 항상 끝나는 점에는 오프닝이 있어가지고 바깥을 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섰을 때 바로 위를 보니까 기다란 직선형의 천창이 뚫려 있어서 디자인 다음으로 중요했던 요소가 바로 빛이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그 계단 이렇게 내려올 때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돼서 그러고 보니 정말 계단이 비행기 트립을 닮았네요. 오르내릴 때마다 색다른 기분 들겠는걸요. 저는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계단을 원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계단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계단이 띄어져서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갔을 때 아들이 거기서 계단에서 구른 적이 있었는데 저렇게 떼어져 있는 계단에서 다리에 걸려가지고. 무엇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야 씨에게는 불안한 계단이었죠.
2층 유리 난간과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조명도 너무 위험해 보여 반대했었대요. 처음에 이렇게 기획 설계가 나왔다고 해서 집사람이랑 같이 가면서도 사실 좀 어느 정도 걱정이 안 됐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처음 가서 설계를 봤을 때 마음에 들었는데 집사람은 조금 좀 처음이었어요. 제 말을 그렇게 다 반박을 하는 게 12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저희 12년 됐나요? 네. 처음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의 결혼 조건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결혼 조건이 절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내 말에 수긍해준다. 근데 그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너의 그건 아니야. 이게 맞아. 이렇게 가자를 너무 주도적으로 막 그렇게 계속 끌고 가니까 순간 이제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좀 겁이 좀 나는 것도 있었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약간 좀 저도 한 발자국 물러서지 않았나. 새 집에서 지낸 지 이제 반년. 막상 살아보니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셔도 일상을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든다나요. 남다른 공간의 마법을 경험하는 중이랍니다. 내가 갖고 있던 바운더리는 그동안 요만큼밖에 아니었구나. 근데 요거에 갇혀서 이게 맞다라고만 계속 난 주장하면서 살았던 거구나. 근데 이거를 남편을 만나서 딱 열리는 순간 아, 이런 세상이 있었어?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 준 집. 비행기 트랩 같은 계단을 올라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듯 2층 탐험 떠나볼까요? 화장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샤워와 변기가 있는 공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네요. 사실 제가 해외에서 살 때 친구가 살던 집을 놀러 갔었었는데 그 집이 화장실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집을 지면 저런 거 좀 반영해 봐야지 이렇게 양쪽으로 좀 분리를 하고 샤워대도 2명 이상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면대 앞에 섰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 거울 대신 유리창에 영롱 쌓기 담장으로 시선을 가리고 빛은 들이고 어우 독특하고 예쁘다. 이건 정말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거울 문제를 해결을 하셨을까요? 유리가 있으면 이쪽에 거울을 붙이는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쪽에 여닫이가 있으면 여닫이 안쪽에다 거울을 붙여가지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열어보시면은 네, 맞습니다. 사실 거울을 보지 않는 시간이 대부분이라서 이제 그만큼 이 창을 가리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이렇게 바깥이 계속 보이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서 저는 사실 너무 좋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구조에 풍경을 보며 사용할 수 있어서 반야 씨가 대만족하는 공간이라네요. 아내의 의견이 들어간 또 다른 공간. 바로 안방이랍니다. 침대 헤드를 가볍 삼아 공간을 분리하고 침대와 화장대를 일체형으로 디자인 독특하다 했더니 커다란 침대를 원했던 아내를 위해 종준 씨가 손수 디자인해서 제작한 세상 단 하나뿐인 침대랍니다. 진짜 살아보니까 사람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실수가 있는데 저희 신랑은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면 실수가 없고 저는 늘 하고 나면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집을 짓지 않았나. 제가 졌으면 빨간색 집에 바로 3개월 안에 져주세요. 이렇게. 침실 옆으로 조그만 방 하나가 있네요. 컴퓨터까지도 화이트로 깔맞춤을 하셨네 그래. 제가 짐작하는
그 용도일지. 예, 저희 비밀 기지가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쩌다 보니 아이들이 자꾸 들락날락 해가지고 아이들과 아빠가 함께하는 놀이터처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이들이랑 그렇게 함께 여러 공간에서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밀 기지가 침략을 받는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깊은 벽면에 이제 턱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여기 앉아서 아빠랑 같이 대화하면서 또 놀고.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아빠가 게임을 할 때 저희 퍼미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애들이 여기 앉아서 망을 보고 엄마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올라오는 게 보인다 싶으면 이제 얼른 아빠한테 얘기해주고. 이렇게 늘 함께 하려고 지은 집이니까요. 와, 이 정원으로 통하는 계단이 네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였네요. 네. 2층에서도 마당으로 바로 이어지는 동선이 있었군요. 다 같은 색깔의 톤인데 노출 콘크리트 계단하고 이제 그게 이렇게 해서 이 마당을 둘러싸는 거. 처음에는 집사람이 오빠 여기는 나중에 노출 콘크리트가 아니고 뭐 페인트를 칠하든 아니면 벽돌을 쌓는 거 맞지? 몇 번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빨간 벽돌 취향인데 당황했을 만하죠. 아이고. 대신 아내 소원 하나를 들어줬대요. 제가 하도 낭만적인 거 약간 이런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꾸 제가 고구마 구워 먹고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해서 약간 저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딱 여기가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많은 것을 양보해준 아내를 위한 작은 선물이었죠. 작지만 분위기 내기엔 딱이다. 반야 씨 소원 성취했네요. 집을 지으며 반야 씨는 때로는 져주고 양보하는 결혼 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배웠답니다. 살아보니까 말 듣길 잘한 것 같아요. 역시 백종준이구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앞으로 무슨 말씀하시면 잘 수긍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지내자. 고마워. 잘 지내보시죠, 동지. 당근 케이크 챙겨주던 세심한 미대 남편의 집 짓기. 아마도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조금은 특별하게 디자인하고 싶었던 또 다른 예술 작업 아니었을까요? 앞으로의 날들도 조화롭게 디자인해 가시기를 바랄게요.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에 왔습니다. 서민우 소장님, 추운데 옷 좀 더 든든히 입지 그러셨어? 왼쪽에는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낮은 다가구 주택들 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찾아가는 집에 무슨 힌트가 있을까요? 아, 이게 오늘 힌트인가요? 이 집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이번엔 혹시 건축가 남편이려나? 이 중에서 찾을 수 있겠죠? 우리 소장님 추운데 빨리 찾고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셔야 할 텐데. 야, 여기 돌아간 요 집을 보니까 진짜 모형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오, 정말 똑같네요. 제대로 찾았네요. 모형에서 본 것처럼 한 팔로 감싸 안은 듯한 아늑한 구조네요. 어떤 분이 사실라나?
손 꼭 잡은 걸 보니 사이좋은 신혼부부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서민우라고 합니다. 이동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축가님이 주신 모형인가 봐요. 아닙니다. 이거 건축주인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이거를요? 네, 제가 네. 건축사님께서 이제 3번의 기본 도면 리비짓을 해주셨었는데 할 때마다 도면 한번 받고 나면은 제가 그걸 직접 모형으로 만들어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드리고. 어머, 새 식구 모형까지 만들어놨네. 실제 집의 60분의 1로 정확하게 축소해서 제작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숫자와 통계로 분석된 데이터만을 믿고 그걸 바탕으로 이 건축을 하게 된 건축주 남편 이동우라고 합니다. 그런 남편을 믿고 행복하게 주택살이 중인 아내 이희영입니다. 뭐 출퇴근 시간 또 통계를 내도 괜찮고 매일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도 통계를 내봐도 괜찮고 분석 결과를 보다 보면은 어떻게 살면 더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치화하는 남편은 어때요? 물론 같이 자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이제 천군만마 같아요. 이렇게 요 코너 부분이 되게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간 게 아주 외부에서 보는 제일 인상적인 포인트였어요. 공면은 시공하기도 힘든데 공대 남편 동우 씨 이유가 있나요? 원래 삼각형으로 만들었다 모서리에는 먼지가 잘 끼게 마련인데 이게 라운드져 있으면은 청소기나 로봇걸레가 알아서 청소하기 좋아가지고 이건 남편의 의견이고 저는 그냥 예뻐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남편의 이성과 아내의 감성이 다행히도 한 지점에 일치한 집이로군요. 이 마당이 생각보다 이렇게 스케일이 작다고 해야 되나? 아담하고 이렇게 아늑한 것 같긴 해요. 228, 232제곱미터, 70평 내외 정도 크기인데요. 이게 아파트 살 때랑 거의 같은 규모의 실내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마당은 거의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콘크리트가 되길 조금 더 원했었고 근데 또 아내가 워낙 식물을 좋아해서도 반반 어느 정도 잘 나눴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했어요. 감당 가능한 만큼의 작은 정원을 갖고 자고. 수치상으로 이게 정확하게 반반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9대 51 정도로 아무래도 아내의 지분이 조금 더 들어가야 공대 남편이 정확한 수치와 분석을 바탕으로 지은 집. 지금부터 탐구해 보자고요. 텔레비전과 소파 없이 나지막한 테이블 하나가 전부인 담백한 거실이네요. 무엇보다 참 따뜻하고 아늑해 보이는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 놀이방 같은 공간 이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주 생활 공간이고요. 저희 가족이 식탁에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해요. 아이와 아빠가 주로 보드게임을 하거나 마주 앉아 책을 읽는 공간이랍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이 놀이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붙이시는 이름이 있어요? 작은 방이라고 저희끼리는 말하는데 여기가 이제 다른 공간에 비해 천정고가 낮다 보니까 아이가 아늑함을 많이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거실보다 단차를 높여서 아늑하게 꾸며준 아이만의 다람쥐 구리로군요. 맞아요. 어릴 땐 이런 데 쏙 들어가 있는 거 많이들 좋아했잖아요. 바깥에 아까 되게 추웠는데 들어와서 상당히 이렇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 집이 이제 패시브 하우스로 건축했던 집이라서 그 전에 아파트 살 때랑 지금 여기 이사 올 때랑 제가 그 난방 비용이나 그 열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그 그래프로 그리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전 아파트 살 때보다 여기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여기가 평면도 넓어졌고 또 천정고도 좀 높아져가지고 볼륨이 2.3배 정도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사용하는 에너지는 아파트 살 때보다 한 80%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건축부 대비 장기적인 효율을 따져보고 패시브 하우스로 지었답니다. 일상이 온통 분석과 통계라는 뼛속까지 공대 남자 동우 씨. 에너지 비용을 매일 기록해 월별 연도별로 비교 그래프까지 만든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중용이었나 대학이었나 그 경물치지 성이 정심이면 그 수신제가하고 치국평천하라 하지 않습니까? 평천하의 시작이 경물로부터 시작한다고 거기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려면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객관적으로 다시 되돌아보는 것도 되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교 입학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대학생일 때는. 근데 회사원이 되고 나서부터 비슷한 종류의 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숫자의 매력에 더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숫자 데이터의 매력에. 동우 씨는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5년 전 동탄에서 평택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회사 근처에 집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집 지을 생각까지는 없었대요. 당시 원래 계획은 아파트를 새로 구매해서 이사 가는 거였어요. 인터넷으로 이게 지도에서 부동산 가격이 쭉 떠 있는 그 지도에서 이제 아파트마다 몇 억 써 있는 이 점을 보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빈 땅들을 보니까 아파트보다 저렴한 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짓는 게 이득이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 시작했었습니다. 어디 비용만 이득이게요. 차로 40분 걸리는 통근 시간이 이사 후에는 자전거로 단 5분. 덕분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죠. 오늘은 4분 49초 컷. 아니 이런 것도 다 기록을 해요? 매일매일 이러한 일들을 누군가는 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아니라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숫자로 좀 기록해 놓으면은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되돌아보는 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세 식구인데 주방이 참 넓다. 온 가족이 함께 요리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만들었대요. 들어오면서도 딱 느꼈던 게 이 집은 계단이 큰 역할을 했다. 거실의 뒷벽도 만들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또 이제 거실이 내려다 보이고 2층이 보이고 하는 그게 뭔가 편안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덕분에 굉장히 입체감 있어진 것 같아요, 삶이. 올라가면서 얘기하고 내려가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의 얼굴에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파트 살 때 굉장히 평면적으로 사람을 봤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일단 마주치는 것 자체가 많다는 게 대화 물꼬를 되게 잘 터주는 것 같아요. 이 집 설계의 핵심은 어디서든 시선이 마주치는 집. 덕분에 이사 온 뒤로 가족이 더욱 끈끈해졌다니. 어쩌면 설계는 공학의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정서의 영역이기도 한 것 같네요. 와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집을 짓기 전까지 이 안에 느낌이 어떤지 알 수 없으니까 직접 이 안에서 살아보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만 믿는 이익과 기질. 집의 공간감을 느껴보기 위해 세세하게 손품을 들였답니다. 이 안에서 바라본 밖이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카메라를 넣어가지고는 직접 안에 사진 촬영을 해보면서 정말 못 말린다 이 남자. 이렇게 각 공간의 시선 각도까지 치밀하게 사전 체크한 덕분에 어디서나 서로 눈 맞춤할 수 있는 집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집에서 붙여봤어요. 아, 이거보다 조금 큰 거였구나.
적은 거였구나. 그 다음에는 제가 하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땅에 가서 붉은 노끈으로 평면도 그대로를 측량해서 이렇게 박아줬어요. 근데 벽이 없을 땐 또 다르거든요. 벽이 없으면 그래도 크기가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하는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유효했어요. 이게 자꾸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서 아무래도 건축사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누가 오셔나 했더니 아무래도 힘드셨을 바로 그 건축가님이시래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깐깐한 건축주랑 일하신 소감 궁금했다고요? 아, 이 모형이 아직도 있네요. 네. 이거 혹시 뭐 가보인가요? 아, 이 모형 보니까 옛날 설계할 때 생각이 진짜 많이 나네요. 저희랑 설계한 집을 본인이 직접 완공 모형을 만든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권 서장님에게도 새로운 자극의 시간이었답니다. 이 건축 작업이 다른 말로는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설계라는 말을 안 하고 개입이라는 말을 해요. 개입 작업. 그러니까 삶에 정말 많이 개입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저희도 이제 작업을 해보면 결국은 집이라는 게 그 건축가의 몫이 제가 볼 때는 50%를 넘질 않아요. 그렇게 적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건축주의 안목과 애정이 설계를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네, 내 가족의 삶에 대한 애정인 거겠지요. 남편이 J예요. 어마어마한 J죠. 전 P예요. 근데 불만 없는 P예요. 되게 그거 합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획에 불만 가지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 무조건적인 지지와 맹목적인 믿음. 그냥 AI처럼 어디로 가야 돼만 물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알고 지낸 두 사람. 대학 시절 우연히 아프리카 여행을 함께 떠났는데요. 분명 소닥보도 타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찌르르 하더랍니다. 좋아한다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 뭐야 하는 게 정말 많았지만 그중에서도 그때 아프리카에서 그 8시간인가 9시간인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됐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곳에서 잠이 좀 예민한 편이라 잠을 잘 못 자는데 남편이 뒷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잠 못 자는 걸 눈치채고 뒤에서 이렇게 손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차려도 아니고 이러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힘든 기색 없지 하지?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신기한 사람이에요. 안정적인 자세로 잠이 들 수 있으면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진짜 다른 사람이었으면 씹어쓰지 않았을 거야. 지나갔어 뭐. 아주 합리적으로 했구나. 또 어떤 합리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을지.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요. 계단을 오르면 정면에 널찍한 리등 루프가 맞아지고요. 그 옆으로는 양문 포켓도어로 한 공간처럼 개방된 아이방이 있습니다. 아이가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신경 쓴 게 보여요. 이 1층에서 봤던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2층은 또 다른 분위기인데 아파트는 문을 닫고 들어가면 단절할 수 있는,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갖기에는 뭐 좋은 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단절된 공간보다는 좀 더 열려있는 공간으로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두 가지를 같이 합쳐가지고 아이방 앞에 연장되는 느낌으로 여기에 누워서 놀기도 하고 자잘한 구슬이나 공놀이도 할 수 있어서 다용도로 이게 사용하면서 잘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계단에서 올라오면서 이런 이제 아주 좋은 공간이 있는데 창문을 이렇게 불투명하게 만드신 이유가 없었을 텐데. 분명 처음 입주했을 때는 여기가 저희가 요 근방 첫 집이어가지고 주변이 다 아카시아 나무 숲이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옆에 건물 너무 빨리 들어와서 바로 정면에 지금 옆집 거실이 보이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구 이런 사면이 포위됐네. 아니 그 분석과 효율을 그렇게 자랑을 하시던 분이 와, 이게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약간은 허점이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 늘 함께라는 중심은 놓치지 않았죠. 욕실은 세 식구가 동시에 사용하기 넉넉하게 2층 어디서든 거실과 시선이 닿도록 한 것도 그래서고요. 드디어 가장 궁금했던 공간 별채로 가봅니다. 로봇 청소기 다니기 좋은 공면 코너를 지나면은 본체와 연결된 듯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 닿는데요. 그런데 저 기둥은 뭔가요? 제 뒤로 서 있는 약간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기둥, 얘가 꼭 있었어야 될까요? 보시다시피 이제 천장 모양이나 지붕 형태가 다양한데 이 힘이 모이는 이런 접점에는 그 구조기술사 분께서 구조를 계산해 보니 기둥이 개념상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된다. 이 아이가 타고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아니, 이사 오자마자는 무슨 원숭이처럼 저 꼭대기까지 계속 올라가서 또 놀 때에도 이렇게 자꾸 빙글빙글 하기도 했어서 추억이 많이 생겨서 좋아하는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별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인가요? 이렇게 둘러봐서는 짐작이 잘 안 가는데. 시도의 공간이 여기입니다. 중요한 컨셉 중 하나가 여기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고 그 시도한 거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공간이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분리되어 있기도 한 시선이 닿으면서도 시선이 닿지도 않는 되게 재밌는 공간을 건축사님께서 잘 구현해 주셨습니다. 되게. 지금은 이제 아내가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공간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한참 장난감 많을 때는 아이의 놀이터로 쓰이다가 휴식 공간도 되었다가 계속 변신 중이죠. 저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저 그 왜 빌 게이츠든 어디든 게러지 신화가 있잖아요. 차고 신화. 아이가 컸을 때 차고가 필요할 땐 여기가 그 아이의 차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도의 공간에 사실 언젠가 제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되게 넓게 봤어요. 시도를 사실. 그리고 이 시간이 더 지나면 남편이 은퇴하면까지도 봤어요. 그럼 우리 둘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공간, 사실 도시 한가운데에 자기 공간을 갖는 건 되게 유니크한 거잖아요. 요즘 시도의 공간은 아내 희영 씨 찾으랍니다. 창업을 염두에 두고 좋아하던 양초 공예를 시작했대요. 저는 원래 경영학과 출신이고 마케팅을 오래 했고 창업 동아리만 8년을 했어요. 네, 쭉 그냥 졸업하고서도요.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도 많고 꿈도 많고 첫 직장도 벤처 쪽이었고 근데 갈증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게 될 걸 알았고 그래서 시도의 공간이 주어졌을 때 그 언젠가가 왔구나 얼마 전에 아 정확히 아이의 장난감 기차나 블럭들이 빠졌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한 공간의 힘. 가족의 지지와 더불어 말이죠. 남편이 항상 그런 말을 해주거든요. 너는 좌표를 찍어 내가 노를 저을게. 이 집 짓기도 그랬지만 같이 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더 시간을 이렇게 보내보자. 그런 거에 방법을 항상 같이 고민을 해주고 또 그걸 실천에 옮겨줘요. 정말 노를 저어요. 공대 남편의 집 짓기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좌표를 향한 치열한 노적기였군요. 나랑 인생 여행해줘서 고마워. 즐거운 인생 여행이다. 참, 동우 씨, 이 집에서도 사랑과 추억의 데이터 매일매일 기록하고 계신 거 맞죠? That's all I need to know.
회장님이신 거죠? 아니요, 저는 여섬이고 여기 계시는 분이 회장님이십니다. 필요할 때만 회장님이시고 조금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정겨운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아, 온전히 쉬었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 아,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